지금까지 김난영 제주 비건 대표였습니다. 어제 비가 내리면서 황사가 조금 해소가 됐지만 올 봄은 유독 공기가 탁하고 대기질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황사를 불러온 책임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환경 이슈 살펴보는 시간이죠. 지구생활 백서 사단법인 넥스트에서 미디어 총괄을 맡고 있는 윤지로 수석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상황 때는 파랗고 맑은 하늘 대기질을 그렇게 많이 접하면서 네. 인간이 움직임을 멈추니까 이렇게 또 네. 공기가 좋아지는구나 이런 거에 그쵸. 감탄하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다시 코로나야 일상 회복으로 돌아오고 이러고 나니까 또 갑자기 또 황사가 오고 미세먼지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한동안 언론에서 이제 미세먼지니 황사니 하는 기사 좀 찾기 어려웠는데 올 봄에 좀 다시 시끄럽죠. 이제 초미세먼지 있잖아요. PM2.5 그거를 올 들어서 어제까지가 한 석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이제 총 몇 번 경보가 발령됐나 봤더니 214회 발령됐더라고요. 이렇게 많았어요? 네, 작년에는 한 해를 다 통틀어서 118회 이렇게 발령이 됐는데 이미 작년 총 발령 횟수를 넘은 거죠. 예.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올해는 여기다가 황사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네. 올해 우리나라에서 황사가 관측된 일수가 총 18일인데요. 이게 이제 지난 30년 동안 연평균이 14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연평균이라는 건 이제 황사가 보통 5월까지도 기승을 부리니까 네. 이제 벌써 지금 18일, 그러니까 평년을 뛰어넘었다라는 거니까 올해 황사 영향도 많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죠. 미세먼지하고 황사는 어떻게 우리가 구분짓고 또 그 관련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제가 좀 아까 공교롭게 올해는 황사도 기승을 부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제가 공교롭다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게 사실은 뭔가 이제 우리가 시야 눈에 들어오기엔 다 이제 공기가 뿌옇게 보이니까 둘 다 더러운 먼지 이렇게 그냥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둘은 굉장히 엄연히 다르죠. 이제 우리가 미세먼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PM2.5 그 초미세먼지는 인간 활동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자연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먼지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자연 상태에서는 이렇게까지 작은 입자의 먼지는 만들어질 수 없고 이거는 이제 공장에서 황산화물이 나오거나 자동차에서 지소산화물이 나오거나 할 때 그런 것들이 이제 공기 중에서 막 이제 광학 반응 이런 걸 거치면서 이제 초미세먼지로 탄생하는 거거든요. 이른바 우리가 에어로졸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유기화 합물이 아주 작은 게 공중에 수증기 형체처럼 떠가지고 움직이는 거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렇죠.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먼지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에 비해서 이제 황사는 사막 먼지인 거잖아요. 그 흙먼지잖아요. 그렇죠. 흙먼지니까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공장문을 닫아도 사실 황사가 그러니까 사막에서 먼지가 발원해서 바람 불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 두 개가 그렇게 막 이렇게 항상 지표나 이런 게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재작년에도 사실 황사가 꽤 심했어요. 3월, 5월 이럴 때 되게 집중됐는데 이때는 이제 코로나 봉쇄 기간이었기 때문에 사실 초미세먼지 농도는 또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두 개가 항상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다. 이제 좀 앞으로 구분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번에 우리 언론에서 중국발 황사 이렇게 표현들을 사용하니까 중국에서는 이거 왜 우리 중국이라고 하느냐? 우리 책임 아닌데 이렇게 반발했다면서요. 네, 이제 우리 언론에서 중국발 황사라고 해서 중국 관영 매체도 그렇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그렇고 우리도 나름 사막화 방지 힘쓰고 있고 사실 이번 건은 몽골 거다. 우리도 피해자다. 막 이런 식의 이제 또 발언을 했죠. 그럼 일단 들으면 약간 우리는 기분이 나쁘죠. 근데 저도 이제 그런 기사 보면서 댓글들을 좀 봤거든요. 근데 비슷하더라고요, 반응이. 한복이니 김치 좋은 거 다 자기들 거라고 하고 나쁜 거는 이제 와서 몽골 탓하냐 막 이런 이제 반응이었는데 일단은 이제 저도 궁금해가지고 진짜로 실제로 우리 언론에서 중국발 황사라는 표현을 썼는지 그리고 그 표현이 정확한지 이걸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황사가 좀 심했잖아요. 지난주부터 이번 주말까지. 그래서 언제부터 중국발 황사라는 단어가 보도가 됐냐 봤더니 9일에 한 경제지에서 처음으로 이제 중국발 황사 영향을 받을 거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 이제 바로 이어서 주요 일간지, 방송 등등에서 중국발 황사라는 표현을 진짜 많이 썼더라고요. 그럼 이제 중국발이 맞을까?
일단은 기상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황사 발원지는 네. 네이멍구 자치구, 뭐 내몽골이라고 네. 하는 거기랑 예. 이제 고비 사막 여기예요. 네. 그럼 이제 생각해 보면 고비 사막이라는 거는 중국이랑 몽골에 거의 반반씩 이렇게 걸치고 있는 아주 넓은 사막이고 예. 내몽골은 중국 자치구잖아요. 그러면 뭐 몽골이 살짝 걸치고 있다고는 해도 중국발 황사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뭐 틀렸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근데 네.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런 얘기하면 그럼 중국과 살아라 약간 이런 얘기 들을까봐 좀 걱정스러운데 그러니까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예. 그런 표현을 쓰는 게 맞나? 저는 약간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어떤 의미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황사라는 건 자연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막이 있으면 누구의 책임으로 돌리기 있는 어려운 거예요. 거다. 원래 지구에 사막이 있었던 이래 얘는 있었던 거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황사가 꼭 우리 지금 그 황사만 있는 게 아니라 사하라에는 사하라 먼지가 있고 또 북미에도 미국 대평원에서 이제 또 뭐 황사 같은 게 불고. 네. 그래서 이제 원래도 황사는 있었던 자연현상인데 여기다가 오늘날의 어떤 국경이라는 개념을 투영을 해서 이게 어느 나라의 황사다라고 하는 게 좀 어색하기도 하거니와 괜한 이제 좀 불필요한 갈등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미세먼지랑 비교를 하면 미세먼지는 오염원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어느 지역에 어느 공장지대 막 이렇게 예. 좀 분명한데 예. 이제 황사는 그런 게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기상청에도 한번 물어봤어요. 예. 혹시 기상청도 뭐 요번뿐만이 아니라 예전에도 뭐 중국발이나 몽골발 뭐 이런 표현 혹시 쓴 적이 없냐 네. 물어봤더니 아니다 그렇게 쓰지 않는다. 예를 들면 태풍도 예. 우리가 이제 뭐 필리핀 동쪽 해상 몇 킬로미터 지점에서 발생했다라고 표현을 하지 네. 필리핀발 태풍이라고는 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연현상이라는 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 지역에서 어느 지점에서 뭐가 발생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어느 나라 발이다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어색하다. 그래서 우리는 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 내몽골 사막에서 발원한 황사가 뭐 이렇게 그렇죠. 이제 표현해야 돼요?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발생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좀 정확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정확한 합니다. 발원지를 표현하는 게 낫지. 네. 그걸 뭉뚱그려가지고 마치 네. 중국 책임이 있는 것처럼 중국발 황사. 그쵸, 황사라는 것 그쵸. 자체가 우리는 부정적으로 바라보니까 예. 그렇게 하는 거 좀 그러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것도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가 아닐까. 네. 그리고 언론들이 좀 들어야 될 얘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네. 근데 우리가 황사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 같은데요. 네. 뭐 예를 들면 태풍이 오게 되면 바닷물을 뒤집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또 순기능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황사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없습니까? 황사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아마존 얘기할 때 한번 살짝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네. 이제 우리가 아마존 우림이라고 하잖아요. 네. 우림이라는 건 이제 그만큼 비가 많이 오니까 이제 우림이라는 이름이 붙은 건데 아마존에요. 1년에 비가 1.8에서 3m 정도가 와요. 예. 우리나라가 한 1.3m 오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보다도 한 2배 정도 더 많은 비가 거기 내린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비가 내리면 문제는 뭐냐면 흙이 씻겨 내려가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거기 그렇게 나무가 많은데 얘네들 양분을 그럼 어디선가 보충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누가 보충을 해주느냐 봤더니 사하라 사막에서 날아온 먼지들이 보충해주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쪽에는 이제 적도 부근은 항상 무역풍이라고 해서 동풍이 이렇게 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사하라 먼지까지 떨어지는데 그 양이 얼마나 되냐면요. 한 2천만에서 3천만 톤 정도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네. 우리 그 25톤 덤프 트럭 있잖아요. 예, 커다란 거. 예. 그거를 일렬로 쭉 세운다고 생각을 해보면 예. 시베리아 횡단 열차보다 더 길게 세울 수 있는 양입니다. 그만큼이 그래요?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그 아마존에 뿌려지는 양이라고 하고 그럼 여기에는 이제 굉장히 뭐 인이니 철분이니 하는 광물질이 많아가지고 천연 비료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이제 되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아주 척박해 보이는 사막이 우리 지구의 허파를 살찌우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약간 저는 신기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그런 얘기도 설명해 주셨잖아요. 우리 네. 지구 지표면에 있는 표층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여기 토양. 토양이 다 쓸려 내려간다고. 네, 그게 맞습니다. 이제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네, 네. 황사가 그걸 갖다가 다시 이렇게 보충을 해주는 역할을 또 하고 있다는 건데 네.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면 안 되겠는데요. 네, 자꾸 네, 정반대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네. 근데 지금 황사가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까? 그게요. 이제 항상 기후 변화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까가 늘 궁금한데 네. 이게 굉장히 일단은
명확히 잡히는 시그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측에서 어떤 특별한 어떤 이제 그 추세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네. 상식적으로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뭔가 건조해지니까 당연히 황사가 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비가 안 내리고 가뭄이 심하니까. 네, 근데 이제 관측에서 그런 게 이제 분명히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런 사막의 먼지 이동을 관측해온 모디스라고 하는 미국 나사 위성에 탑재된 그 분광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예. 이제 한 20여 년 동안 관측을 해왔는데요. 그거를 이제 기반으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황사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 그 전 지구적으로 한 6개 주요 지점, 그 이제 모래 바람이 이동하는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걸 봤더니 5군데에서는 뭐 통계적으로 사실 늘지도 줄지도 않고, 그러니까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 유일하게 한 군데서만 어떤 조금 변화가 있었는데 그게 어디냐면 바로 우리 지금 황사가 일어난 그 이 북서태평양 요쪽, 네. 요쪽 지역에서 영향이 있었는데 어떤 영향이 있었냐? 1.5%가 오히려 줄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봤더니 이제 건조해지니까 당연히 이제 얘가 먼지가 쉽게 하늘로 뜨기는 좋은데 네네. 그럼 얘가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뭔가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 어떤 편서풍이라든가 이런 영향이 좀 오히려 이제 바람이 이동을 잘 안 하는 그런 쪽으로 움직여서 시그널이 이제 뒤섞여서 그렇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황사에도 두 얼굴이 있다 이렇게 백성준님께서 청취자분께서 의견을 주셨고요. 한 분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제가 사실 마지막에 우리가 얘기할 거 있긴 한데 이 질문이 오히려 더 많은 분들한테 그게 잘 들어올 것 같은데요. 네. 6788님께서 나무 심는 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나무 실제로 심고 있기도 한데요. 맞습니다. 근데요. 그러니까 나무 심기도 물론 이제 뭐 일부 지역에 따라서 꽤 효과를 봤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국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3대 환경협약이 있어요. 리우 때 만들어진 협약인데 우리 잘 아는 기후변화 협약, 예. 그다음에 생물다양성 협약이라는 예. 게 또 하나가 그 사막화 방지 협약이라는 게 있는데 예. 그 사막화 방지 협약이요. 저도 이번 이거 준비하면서 막 자료를 찾아봤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신에서도 사실 기사가 거의 안 나와요. 사실 이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나 싶게 사실 작동을 잘 안 하는 것 같고 너무 관심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좀 더 이제 국제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우리가 이게 뭐 몽골발이냐 중국발이냐 이런 이야기에 너무 좀 집중하지 말고 좀 이제 좀 더 기후 대응 이런 쪽으로 좀 이야기가 확장돼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나무 심는다는 얘기는 하지만 그게 어떤 변화를 일으킬 만한 수준은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오늘 지구생활 박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넥스트 윤지로 수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